문순득은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홍어 장수가 돼서 배를 타게 됩니다. 문순득은요 곧장 배를 준비하고요. 와 이제 돈 좀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홍어를 사러 갈 선원을 모읍니다. 바로 문순득의 가족 작은 아버지 문호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함께 일할 선원 이백근, 박무청, 이중원, 배 심부름꾼 김옥문까지 총 6명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문순득의 배는요 세찬 겨울 북풍에 실려 이곳으로 향합니다. 흑산도 남쪽 아래의 섬 태도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홍어가 실렸을까요? 엄청 제일 가득 실었을 것 같아요. 대목이니까. 그렇죠. 홍어가 뭐 그냥 한 가득 실립니다. 네. 문순득은요 남풍이 부는 것을 기다렸다가 돛을 올립니다. 기쁨을 안고 우이도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이 무의도로 향하던 배가 갑작스레 반대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득해질 그때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이제야 살았구나. 이제야 살았구나. 문순득은 겨우 붙들고 있던 키를 놓고 기쁜 마음에 바다를 살핍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에 문순득의 얼굴은 이내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자, 문순득이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새하얗게 얼굴이 질렸을까요? 앞을 보니 망망대해. 수평선에는 점 하나 없었다. 깜깜한 바다 위에서 육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완전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바다를 살피던 이 문순득의 눈은요 동남쪽 무언가에 고정이 됩니다. 문순득이 본 것은 무엇일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주 맞아, 제주. 지난밤 풍랑은 잠시 동안의 악몽이라고 생각한 그때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더니 다시 제주도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요? 그러니까요. 문순득은요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안간 힘을 써봤지만 배는 속수무책으로 바람에 실려 제주도에서 점차 멀어져만 갑니다. 그렇게 제주도 인근에서 떠내려온 지 사이로 문순득은요 곳곳이 부서지고 구멍이 난 배 위에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맹렬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었던 그때 문순득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또 다른 섬이 저기 보이는 겁니다. 당장 음식과 물이 바닥난 문순득 일행은요 돌아간 건 둘째치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문순득 일행은요 죽기 살기로 그 섬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뱃머리가 섬에 닿았고요. 문순득은 배에 닷을 내립니다. 태도에서 표류한 지 무려 12일 만에 육지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문순득의 일행이 닷을 내린 그때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르 문순득의 배를 향해 다가옵니다. 뭐야? 문순득은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겠죠. 누구지? 당시 조선 사람 중엔 조선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오랑캐와 이 괴물이 극실되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문순득은 잔뜩 경계하면서요 배를 둘러싼 이들의 생김새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순간 문순득의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생김새가요
조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옷이긴 했지만 번듯한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거 조선말이 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문순득은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이 안 통했어. 네, 맞습니다. 오. 문순득은 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박 세상에 발을 디딘 문순득.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저때 유구가 일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801년에 문수득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유구는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류구국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1879년에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아서 오키나와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순득이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일까지 생깁니다. 류큐인들이 문순득이 타고 온 고장난 배를 싹 불태워버린 거예요. 문순득 일행을 움막으로 밀어넣고요. 8명의 감시자를 세워서 밤낮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류큐인들은요, 문순득 일행을 정해진 곳 외에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문순득 일행이 움막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순득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눌한 조선말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소? 라면서 문순득이 류큐에 오게 된 경위를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한 거지? 남자의 정체는요, 바로 조선어를 할 줄 아는 류큐인, 즉 조선어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과. 네. 와. 그 표류민들을 신문하고 돌려보내주기 위해서는 류큐에도 조선어 통역관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류큐인들은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거두고요, 문순득 일행에게 음식, 옷, 약 등을 좀 지원하고 편의를 봐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순득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은 또 일어납니다. 류큐 여인들의 손등에서요, 조선 여인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손등? 보시죠. 이 여인들의 문신을 본 문순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은 손등에 자자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자가 뭘까요?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을 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류큐는 이런 문신을 새긴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류큐 여성들의 오랜 전통, 하지찌라는 문신입니다. 화장으로 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처럼 류큐에서는요, 문신에 별, 달, 태양 같은 뜻을 담아서 손등에 치장을 한 거죠. 자, 이런 문화적 충격과 함께 문순득은요, 류큐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문순득은요, 류큐의 문화를 배우고 류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류큐어를 배웁니다. 이 문순득, 장사꾼 특유의 그 재치와 입담이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상인이었던 문순득의 특출난 강점이자 무기 뭐라고 했습니까? 친화력. 친화력이죠. 네, 맞습니다. 특강의 친화력. 문순득의 친화력은 류큐에서도 어김없이 발휘가 됩니다. 이후 문순득은요, 류큐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문순득이 두려움을 거두고요, 류큐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히 녹아든 거죠. 그렇게 문순득은 류큐에서 1년 2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큐 사람들이 문순득 일행에게 어떤 배에 타라고 합니다. 문순득이 여태껏 탔던 배와는 다르게 아주 큰 배였습니다. 자, 문순득이 탄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일까요? 바로 청나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왜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로 가는 거예요? 류큐는요, 조선인을 송환하려면 청나라나 일본으로 표류민을 보내야 됐습니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류큐는
문순득 일행을요 청나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2개월의 체류 기간 중 이 류큐에 표류한 청나라 사람 32명 그리고 이 표류민을 호송하는 류큐인 60명도 함께 가게 됩니다. 문순득은요 청나라에만 도착하면 안전하게 조선으로 가서 다시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순득의 희망은 곧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 청나라로 향하던 배가 또 거대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또다시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배 안에 막 내동댕이 쳐대는 이 신세가 되어버린 문순득. 아,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야? 도대체 왜 또 바람이야? 그러니까요. 문순득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배 위에서 겨우겨우 눈을 뜹니다. 내가 죽지는 않았네? 아직은 살아있네? 이런 생각도 잠시 겨우 일어나 이렇게 주변을 살핍니다. 문순득은요 근데 뱃머리가 낯선 해안가에 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야? 커다란 선박이 가득 차 있고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한 곳, 바로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문순득이 류큐에서 10여일을 표류해 도착한 곳은 필리핀의 북쪽 끝, 일로코스의 남쪽 비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문순득은요 류큐에서 겪어본 적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순득은 류큐에서 류큐인들이 뭐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머물 수 있는 음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요 누구도 문순득 일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선은요 지도상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자신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던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조선과 외교적 관계가 백지 상태였던 필리핀은요 국고를 써가지고 표류민인 문순득을 보호할 의무도 또 조선에 돌려보낼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문순득과 함께 온 류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류민 송환이 지체되면 청나라로부터 혹시 류큐인이 표류민들에게 해를 입힌 건 아닌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하는. 류큐인들은 앞으로 문순득과 이 표류민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순득 일행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표류해온 청나라 사람들.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넉넉히 지낼 수 있다면서 함께 표류해온 문순득 일행과 류큐인에게 우리 함께 지내실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필리핀 비간에 있었던 청나라 교민들의 마을. 문순득과 류큐인은요 당연히 청나라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문순득, 류큐인, 청나라인은요 필리핀 비간에 자리 잡은 청나라 교민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개월 뒤 문순득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1803년 3월 16일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청나라에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문순득을 필리핀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떠나버린 거예요. 표류민들이 4개월간 사용한 운전 600량 내시오? 왜요? 말이 다르네요. 공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나라인들이 베푼 호의라고 알고 있었던 음식, 주거 비용 모두가 꼬박꼬박 체류 비용으로 탁탁탁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온 청나라인들이 했던 그 호언장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용당했네요. 당시 은전 600량, 지금 가치로 추정해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면요, 약 7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청나라인에게 된통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한 류큐는요, 문순득 일행과 청나라인들에게 빨리 필리핀 떠나야 되니까 출항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표류민들은 우린 배에 타지 않겠소 라고 선언합니다.
청나라 표현인들은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이 속은 것에 화가 난 류큐인들이 자신들을 바다 위에서 죽이지 죽일까봐. 않을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좀 사기 있죠. 쳤잖아요 지금요. 충분한 겁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10일가량 이어진 그 신랑의 끝에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두고 호련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순득을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문순득의 작은 아버지와 조선인 선원들 그들도 함께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같이 가려고 배에 타고 있었고 문순득과 그 청나라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치 상황이 길어지니까 유구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배를 타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청나라 사람들하고 류큐인의 싸움에 끼어가지고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문순득. 기댈 곳도 돈도 배도 없는 문순득은 정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좌절하고 있었던 그때 문순득은요 자신의 힘으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합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순득은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문순득은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 사이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낯선 필리핀에서 조선을 떠올리게 만든 물건. 필리핀에서도 이 연을 날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떠올린 사업 아이템 네. 바로 이겁니다. 연줄입니다. 자 그런데 문순득은요 왜 연이 아닌 이 연줄을 팔았을까? 필리핀과 조선의 연줄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끈을 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사용한 가느다란 연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을 금방 했을 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이 자꾸만 끊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을 꼬는 장이 있을 정도로 수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K실. 게다가 이 문순득이 살던 곳은 바닷바람이 강한 섬이잖아요. 아마도 문순득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튼튼한 연줄을 만든 도가 텄을 겁니다. 문순득은 조선식 연줄을 만들어 팔면 큰 돈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면으로 만든 실, 그 면사와 삼껍질로 만든 실, 포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 면사와 포사를 밤이 새도록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튼튼한 연줄을 만듭니다. 문순득의 사활이 걸린 K 연줄 사업.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입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와. K 연줄 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은 문순득. 이후에도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기 시작합니다. 문순득은요 심부름꾼 김홍문에게 나무를 베어오게 한 뒤 땔감도 함께 팝니다. 장사다 틈이 나면 필리핀에서 쌀 무역을 하는 청나라 상인을 돕기도 합니다. 와. 이 문순득의 장사꾼 DNA, 이 DNA가 필리핀에서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문순득이 게을리하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언어 공부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순득은요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류큐어이어 필리핀어를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운 필리핀어는요 문순득의 말솜씨와 친화력에 날개를 달아줬고요. 문순득은 상인으로서의 장사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뭘 해도. 그렇게 필리핀에 머문 지 9개월이 됐을 때 1803년 5월 문순득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드디어 날아옵니다.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있는. 네, 바로 3개월 뒤면 청나라로 가는 배에 탈 수 있다는 겁니다.